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제누아즈고요. 제누아즈는 케이크의 시트로 쓰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누아즈를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란을 사용하는 공리법이고, 두 번째는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분리해서 섞어서 만드는 변리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반죽을 둘 다 만들어서 비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비교적 공정이 좀 더 간단한 공리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변리법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공리법은 전란,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박력분이랑 전분 같이 계량을 해두었고요. 설탕이랑 소금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바닐라 줄기에서 바닐라비 긁어 모은 거예요. 제누아즈에 들어가는 모형버터는 원하시는 거 아무 브랜드 쓰셔도 돼요. 만약에 버터가 없다면 식용유라든지 카놀라유 같은 향이 없는 그런 오일 쓰셔도 괜찮아요. 1차로 한 번만 조금 간단하게 녹여줄게요. 공리법을 만들 땐 계란을 중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실온 상태의 계란을 휘핑하는 것보다 따뜻한 계란을 휘핑할 때 공기 포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노른자랑 설탕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노른자 알갱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노른자랑 흰자 잘 섞였죠? 설탕이랑 바닐라 섞어주세요. 이때는 설탕 알갱이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시트에 바닐라 향을 좀 더 많이 내주려고 바닐라 빈을 긁어서 넣은 거예요. 바닐라 익스트랙 됩니다. 올려가지고 저어주면서 설탕을 녹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란이 또 너무 뜨거우면 공기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포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탕이 녹을수록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생겨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온도계가 없어서 어느 정도로 내가 데워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설탕 알갱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설탕이 완전히 녹아있어야 돼요. 44도네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면은 설탕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 지금은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잖아요. 제가 거품을 막 내다보면은 아이보리빛으로 밝아질 거예요. 충분히 거품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만큼 오래 휘핑을 해주셔야 돼요. 4단으로 반죽을 쭉 해줄게요. 확인해 볼게요. 높게 들어 올려서 리본을 그려보세요. 3초 이상 흩어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품이 충분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는 굉장히 높이가 낮았다면 높이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공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저속으로 20초 정도만 더 휘핑 해줄게요. 올렸을 때 떨어진 모양이 거의 5초 이상 유지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옥수수 전분 없으신 분들은 옥수수 전분 들어가는 양만큼을 박력분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분을 한 10% 정도 첨가하는 게 식감이 훨씬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워요. 다른 품목은 몰라도 제누아즈만큼은 무조건 채를 쳐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스피드가 중요해요. J자를 그린 느낌으로 날가루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고루 믹스해주세요. 생각보다 이 날가루들이 바닥으로 많이 가라앉아요. 바닥에서 쓸어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최소한의 주걱질로 날가루를 다 섞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고 거품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끝! 반죽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주걱이죠? 이렇게 미리 섞어놓는 반죽을 애벌반죽이나 희생반죽이라고도 불러요. 유지가 바로 반죽에 들어가면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으니까 많이 섞어줘야 돼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잘 부풀지도 않고 반죽이 너무 무겁다는 뜻이에요. 본반죽에 전부 넣어주세요. 역시 앉아서 하니까 잘 못 배웠는데 원래는 이런 날가루가 거의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 날가루가 남으면 구워졌을 때도 밀가루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오늘 비중 한번 재볼게요. 공기가 반죽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물 무게에 비교해서 숫자로 표현한 거를 비중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같은 부피면서도 가볍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100% 채웠을 때 200g이에요. 근데 이 반죽을 넣어서 비중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볼게요. 테두리 있는 반죽도 떼주셔야 무게가 정확하겠죠? 볼게요.
79, 200을 나누면 0.39. 비중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반죽이 잘 된 거죠? 비중이 또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는 과하게 부필 수가 있어요. 공기가 아직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만 더 섞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주걱질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비중이 좀 올라가거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죽 끝! 이렇게 틀에 유산지를 깔아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게 좀 풀럭풀럭거리는 데는 모서리에 붙은 반죽을 조금 벽면에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풀처럼 착 달라붙어요. 이런 작은 포인트가. 10cm 정도 높이에서 그냥 쭉 부어주세요. 이때 주걱질은 좀 최소한으로 해서 반죽의 힘으로 떨어지게끔. 이거 주걱이 많이 나는 데는 공기가 빠져서 좀 진해요. 이런 게 오븐에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만 뭐 안 부푼다든지 뭐 크랙이 생긴다든지 조금 영향을 줘요. 진한 노란색이 좀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좀 정돈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 그대로 오븐에 들어가면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그럼 단면이 안 예쁘겠죠? 그래서 쇼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닝이 끝난 거는 제가 오븐에 구워주고 오겠습니다. 짜잔! 독립으로 구운 거 잘 나왔대요.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까지 잘 익었는지. 하나도 안 묻어나오죠? 잘 익었어요. 이렇게 뿅.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한 15분 정도 식히고 이따 별리법 반죽 마무리되면 한번 뒤집어 줄게요. 우선 이대로 식혀줄게요. 자, 별리법 재료도 소개해드릴게요. 흰자랑 노른자를 따로 계량을 해서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근데 따로 계량한다는 게 계란을 4개 정도 깝니다. 그러면 한 200g이 조금 넘어요. 노른자가 4개인 이유는 180g 맞출 때 흰자를 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흰자 양을 좀 줄인 대신 노른자 양을 늘렸습니다. 전분이랑 밀가루 양은 똑같아요. 무염버터 더해서 같이 넣으면 공리법인 거고 흰자에 들어갈 거 노른자에 들어갈 거 따로 넣어주면 별립인 거죠. 왜 굳이 설탕을 나눠 넣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쵸, 그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흰자에 휘핑이 안 되겠죠. 노른자에도 거품을 조금 내서 공기 퍼짐을 살짝 해줄 거거든요. 그래야 좀 더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반죽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설탕을 노른자에 넣었다면 노른자의 되기 자체가 굉장히 꾸덕꾸덕해져요. 흰자에 머랭 칠 설탕이 없잖아요. 물론 흰자 자체도 휘핑을 치다 보면 부피가 늘긴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야 머랭의 안정성 자체가 높아지고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탄탄한 머랭이 됩니다. 오늘 총 레시피의 절반 이상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저는 흰자 쪽에 좀 더 설탕을 많이 넣는 게 이 머랭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흰자에 머랭을 올려줄게요, 먼저. 흰자가 지금은 완전 액체 상태인데 거품이 한 겹 올라올 때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중속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기포가 한 겹 올라왔어요. 이때는 일단 흰자랑 설탕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여기부터 4단. 천천히 들어올려 보세요. 끝에가 살짝 휘었죠? 뾰족하긴 한데 끝에만 살짝 휘는 정도. 저는 이 정도로 휘핑을 해주었고요. 나는 머랭 상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별리법을 만들 때 반죽이 빨리 묽어진다 하신다면 그냥 100% 올리세요. 완전 뾰족하게. 휘어지지도 않고 완전 뾰족하게. 저는 굳이 이거 안 털어내고 바로 노른자 휘핑에 쓸 거거든요? 동그란 모양만 살짝 풀어주세요. 왜냐면 노른자 쪽에는 흰자가 닿아도 되는데 노른자가 흰자에 닿는 건 안 돼요. 노른자용 설탕 넣어줘요. 프랑스어로는 블렁시드라고 하는데 노른자가 뽀얗게 색깔이 밝아질 때까지 휘핑을 쳐주는 거예요. 약간 꾸덕꾸덕하거든요? 노른자 쪽에도 기포를 좀 내줘야 나중에 반죽이 금방 무거워지지가 않아요. 2단계에서 버터 좀 녹여주고 있을게요. 전자레인지. 머랭 절반을 넣어주세요. 절반 정도만 넣어주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머랭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가볍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노른자랑 머랭 절반 섞은 상태에서 가루재료 채쳐 넣어줘요. 신속하게. 박력분은 덩어리 많이 진 나가 있어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전부 체에 내려주세요. 여기서는 좀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밀가루는 수분 있는 재료랑 닿으면 뭉치려는 성질이 강해요. 밀가루 떡지지 않게 좀 신속하게 섞어주셔야 합니다.
이때도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너무 손에 막 힘줘서 주걱질 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스냅으로 바닥이나 벽에 날가루 많이 뭉쳐 있으니까 바닥면을 긁어서 안 보이게끔 섞어주세요. 녹인 버터는 51도인데 괜찮아요. 애벌 반죽 만들어주겠습니다. 반죽이랑 녹인 버터를 완전히 섞어주셔야 돼요. 보시면 완벽하게 잘 섞였죠? 본 반죽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섞는다? 최대한 가볍게 섞는다. 반죽의 질감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오래 섞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가볍게 섞고 나서 나머지 머랭을 전부 넣어줘요. 저는 차라리 나중에 넣는 머랭이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비중 맞추기가 좀 쉽더라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약간 J자를 그리는 느낌으로 바닥에 있는 거를 좀 퍼올리면서 머랭이 안 보일 때까지 골고루 이렇게 점점 어우러지는 게 눈으로도 느껴지죠? 볼을 돌려가면서 주걱이랑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어느 정도 섞인 것 같아서 비중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안 하더라도 처음 연습할 때는 비중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비중 안 재도 이 정도면은 반죽 완료됐다? 이런 감이 딱 잡히거든요. 자, 99, 0.495, 0.5가 안 넘길 바랬는데 다행히 안 남았어. 붙여서 섞어준다 그랬네? 팬닝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은 조금 물처럼 흘렀다면 지금은 아까보다 비중이 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볼륨감이 좀 있어요. 해볼게요. 구워줄게요. 짜잔! 별리법. 별리법은 옆에가 좀 터졌어요. 뾰아. 연기가 모락모락. 자,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다시피 공리법으로 만든 게 색깔이 훨씬 진하죠. 왜냐하면 공리법은 노른자랑 흰자를 같이 휘핑하니까 색깔이 좀 진한 반면에 별리법은 흰자를 머랭쳐서 부피를 굉장히 늘려놨잖아요. 흰색이 상대적으로 부피감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 더 밝은 색깔을 띠죠. 똑같이 35분을 구웠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짠! 이거 두 개가 뭐냐면 같은 계량으로 만든 반죽인데 부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거 어떤 차이일까요? 높은 게 별립, 여러분들 놀랍게도 전부 별립법으로 만든 거예요. 같은 레시피로. 둘 다 별립이라고 했을 때 왜 높이 차이가 났을까요? 비중, 머랭을 올리는 정도, 팬닝을 오래 방치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븐 칸의 차이, 오븐 칸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비중 차이예요. 아까 비중이 뭐라고 했죠? 공기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가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높이가 낮게 나온 1번은 비중이 0.65였고요. 2번은 비중이 0.55 정도 됐습니다. 두 반죽은 0.1의 차이인데 높이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반죽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오븐에서 열 팽창에 의해서 많이 부풀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바닥면도 유산지가 있어요. 이거 다 떼주셔야 돼요. 칼질이 묵직하게 들어가네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아랫단 한번 볼까요? 근데 가장 아랫단이 제일 조밀할 거예요. 윗단보다. 따단. 이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눈에 보기에도 좀 큰 기포들이 보이죠? 이 각봉을 쓸어주듯이 잘라야 이 높이만큼 나와요. 되긴 됐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자르시면은 높이 차이가 생기니까 긁히는 소리 들리죠? 이런 느낌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두 번째 단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반죽이 별리법이어서 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뚜껑을 제거하니까 왕기포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잘랐습니다. 총 3장. 이것도 잘라줄게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까보다. 단면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좀 더 가운데가 촘촘한 느낌이 있긴 해요.
정말 그 공리법이랑 변리법이 모양이나 이게 높이, 식감의 차이도 있지만 그 차이를 느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공리법을 만들었을 땐 이런 식감이구나, 변리법으로 만들면 이런 식감이구나, 이거를 본인이 체득을 해야 내가 만든 품목은 공리법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 품목은 변리법으로 만들면 더 맛있겠다, 이런 판단 기준이 생기거든요. 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어떤 품목에 어떤 제법을 활용할지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도전해보는 거죠. 오늘 결과를 좀 토대로 여러분들도 제노아즈를 잘 만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영상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만들다가 어떤 점이 좀 어려웠다 싶으시면 그런 부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항상 남겨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